이 삼각함수 파트가 이게 되게 애들이 많이 혼동이 오는 게 그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삼각비를 배웠죠. 그 삼각비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제외시키면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오케이? 제일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게 각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돼요. 각입니다. 이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각을 어떻게 정의하죠, 저희가? 미정 혹시 기억나요? 각을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정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보시면은 하나의 반직선이 있어요. 이런 반직선이 있고요. 이 반직선을 약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어떤 하나의 점을 기점으로 반직선을 아마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약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랬을 때 그 회전하는 크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 각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기준이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얘가 기준 되는 반직선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 하냐? 시초선이라고 정의를 하는 편이고요. 오케이? 여기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시초선을 기점으로 어떤 반직선이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회전을 한다고 우리는 말을 하잖아. 그랬을 때 여기 움직이는 이 선을 우리는 뭐라 하냐? 동경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동경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 회전하는 이거 있죠? 회전하는 크기. 요거를 우리는 각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좌표평면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좌표평면 이야기하실 때가 이 시초선이 똑같이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있잖아. X축이 이렇게 가는 애가 하나 살짝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우리는 각을 정의할 때 좌표평면에서 여기를 시초선을 잡고 이제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회전을 시킬 거예요. 동경을.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여기가 뭐야? 여기가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4개의 분할되어 있는 면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정의하게 돼요. 이게 동경이 처음에 위치한 것부터 1, 2, 3, 4라고 정의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과정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해봤자 이 내용이 정의는 끝이에요. 요거 갖고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경에 대해서 어떤 각이 만들어지는 이 세타라는 각을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를 봐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 난 해봤자 이거를 그 좌표평면에다가 그려서 이제 각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어떤 거면요. 여러분들 태권도 같은 거 할 때 540도나 720도 각이라고, 발차기라고 막 말하는 게 있잖아. 막 회전을 한 3, 4번 돌리세요. 혼자서. 그래서 뭐 바바박 차고 형태를 가지는데 그거를 좌표평면에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360도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맞지? 그럼 720도를 몇 바퀴 돈다는 소리예요? 2바퀴 돈다는 거죠. 그럼 그거의 동경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동일한 위치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생각해봐. 여기 시계추를 하나, 시침을 잡았다 생각하는 것도 간단하거든요. 여기 두고요. 360도 돌렸어요. 해봤자 한 바퀴 도는 360도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720도 돌려도 어떻게 한다? 똑같은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얘가 0도라고 할 수도 있어. 맞지? 하지만 360도라 말해도 아니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맞다라고 말을 하지도 못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을 정의하실 때 좌표평면에서 나와 있는 동경에 대해서 각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일반 각으로 정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각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정의되는 게 어떻게 정의되냐? 약간 이런 느낌이요. 어떤 세타 n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건데, 얘가 그 360도만큼 회전을 시키고 나서 정의한다고 해서 36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더하기 진짜 세타라는 각으로 정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우리가 일반각으로 정의하는 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래도 뭐 이야기는 되죠. 여기가 n이라고 하는 어떤 정수값을 가지는 편이니까
오케이? 정수값을 가지고 세타는 약간 여기서는 예각으로 정의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해요. 예각이라보다는 약간 0도에서부터 세타를 360도 사이에 있는 요 각으로 조금 정의해서 저희가 계산하는 편.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상한 것도 와도 돼요. 마이너스 27도 와도 되고요. 오케이? 뭐 540도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깔끔하게 약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야기하는 이 세타는 약간 여기 있는 이 세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동경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그 동경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 몇 개 하나 나올 겁니다. 뭐 이게 동경이 일치할 때니 뭐 X축에 대칭할 때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는 막 크게 어렵게 다루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약간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그 동경을 일반가고 정의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조금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할까? 동경에 대해서.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두 개의 동경이 있습니다. 두 개의 동경을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두 동경 사이에 위치 관계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각이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동경이 하나 있을 건데 이런 동경이 하나가 알파라는 게 있을 거고 하나는 베타라는 동경이 있어요. 그때 이 각을 알파, 세타 알파라고 잡아놓고요. 여기서 저까지 각을 세타, 베타라고 잡아놓을게. 오케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동경, 두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으로 생각할게요.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두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으면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케이? 어디 가든 마찬가지일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알파가 이렇게 꺼져 있어요. 동경이 알파라는 동경이 하나 있다 치면요. 거기 위에 더 씌워져서 이렇게 베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알파하고 베타는 같다고 하진 않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면 이거예요.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요 각이 일단 여기 이 세타의 각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알파라고 하는 애는 한 5바퀴 돌려서 저기 위치에 온 거일 수도 있고요. 베타라고 하는 건 한 3바퀴 돌려서 저 위치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네 둘이 같다라고는, 각이 서로 같다라고는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거 할 때 관계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요거 알파의 각을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할게. 알파 n이라고 하는 세타 n이라고 잡았구나. 얘는요, 어떤 2n 파이에, EN 파이를 하면 안 되죠. 아직 안 배웠어요. 360도의 n에다가 더하기, 이게, 각을 정의하는 게 너무 그거다. 이렇게 잡아야겠다. 알파의 일반각, 그 다음에 베타의 일반각. 360에 n에 더하기 베타. 얘네 두 개는 요 사이에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는요. 오케이? 그 상황에서는 내가 솔직히 해서 여기는 n하고 여기는 m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확하게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식을 유도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베타 n에서 또는 알파 n에 상관없어요. 베타 n에서 알파 n을 뺐을 때 그러면은 정확하게 요 각은 서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맞지? 요 각은 서로 상대가 되고 남는 게 이것만 남죠. 맞지? 그래서 얘가 어떤 360도에 대해서 어떤 정수값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정확히 반대인 상황에 생각을 할게요. 이번엔.
두 동경이 정확히 반대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요. 백판이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여기가 알파로 생각한다면 반대편 왔을 때 이렇게 가는, 여기가 베타일 거예요. 정확하게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큼 차이 난다? 이 차이가 180도만큼 차이 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베타, 여기서는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는 생각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베타라는 각은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이까지 돌아가는 게 베타 n이라는 얘기가 되는 게 맞을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베타 세타라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야. 거기다가 360도가 몇 번 더 더해진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각에다가 360도가 몇 번 더해질 거나 또는 빼진 형태로 막 정리가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각과 이 각이 사실은 동일하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베타 n에서 알파 n을 빼는 거야. 얘를 뺐다고 친다면 분명히 360도에 대해서 분명히 정수만큼 회전의 차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지? 그러고 얼마큼 남는다? 확실하게 딱 요만큼 180도만큼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아마 뒷책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거 확실히 모르겠군요. 그래서 요만큼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한 3개인가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 두 동경이, 솔직히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걸 판단하시고 그게 맞춰서 계산하는 과정밖에 안 할 거예요.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 나와요. 하고 수능에서 영어는 안 나와요. 오케이, 각에 대한 얘기라서.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다루는 건데 내신 할 때는 이게 나올 만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하시는 게 맞고요. 두 고동경이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칭되는 상황에서 해보세요. 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할게요. 애들이 다들 뭐라 해요.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막 이런 따지는 거 있어서. 보시면은 대칭되는 상황은 약간 이렇게 잡을게요. 얘를 한 여기쯤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요. 이걸 알파로 잡았다 치면은 정확하게 대칭돼야 되니까 여기가 약간 삐뚤게 그릴게요. 45도 하면은 너무 그래요. 얘를 이렇게 잡을게. 맞지? 이렇게 잡았다 친다면 얘 또한 이렇게 그려진 형태가 될 거고요.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우겨요. 우겨서 이것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거 하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된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얘하고 얘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잘 봐. 대칭된다고 한다는 말은 이 각과 이 각이 동일한 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맞지? 그러면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한다 치면요, 알파라는 각은 요거만큼이 알파 각일 거고, 일단 얘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되시겠지? 그죠?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각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싹 돌아서 여기까지 가요. 이 빨간색깔 두 개 사이에 관계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한 바퀴 도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베타 n과 알파 n을 더하면은 그 마지막에 끝에 있는 애들이 합이 총 36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냥 360도에 곱하기 어떤 정수 형태겠구나,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에요. 얘가 여기는 i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요. 맞죠? 옆에 있는 이거 2, 3면과 3, 3면 갖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여기 부분을 떼면 여기로 붙이면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소리죠. 그래서 X축에 대칭되는 상황에서는 두 개를 더한 게 360도의 정수배 형태를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라고 해볼게요. 맞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네요. 여기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Y축 대치니까 45도보다 좀 더 약간 치사하게 하죠.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밑으로 잡을까요? 이렇게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각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번 각도는 어떤 면이냐? 여기 있죠. 여기가 내가 생각하는 저기 노란 색깔 각에 대한 예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까지 된 게 여기가 기본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요, 빼기를 했을 때 이 각인데 이 각이 있죠.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빼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잠시만, 이 두 개의 각을 더하면은 얘가 여기서 얘가 이게 메꿔지죠. 왜냐면은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동일한 각에 위치해 있을 거야. 그 말은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은 각이라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각을 더한 게 몇이다? 180도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맞지? 그럼 똑같은 이야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좀 넘어가긴 해요. 얘가 의미하는 바를 보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까지 돌긴 할 거야. 맞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커팅을 좀 할게요. 얘네 두 개를 더한 거는 360도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각에서 그 다음에 이 각을 더한 게 180도 하나 남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각을 더하면은 사실은 360도에다가 180도 하나 더해진 형태야. 하지만 내가 360도를 다 묶어낸다 치면 180도가 남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파인하고 베타인을 두 개를 더했을 때 그거는 분명히 360도에 대해서 곱하기 어떤 정수값으로 세팅,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정도 도는 게 다 정리가 될 거고, 하지만 남는 게 무조건 180도가 남는 형태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약간 대칭이동이랑 약간 되게 비슷하거든. 아까 우리가 뭐 했었지? 일치할 때, 그 다음에 반대편일 때, 그 다음에 X축, Y축 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두 동경. Y는 X에서 대칭일 때. Y는 X에서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가 요건 한 두 개 정도 그릴게요. 똑같은 이야기가 같고. Y는 X는 꺼놓고 이야기할게요. 대칭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잡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벌어지는 게 예각으로 벌어진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건 약간 이런 느낌? 뭐 이렇게 잡아 상관없어요. 이렇게 왔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 이런 기점이다. 요걸 기점으로 뒤집으면 해봤자 여기랑 여기가 안 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기점 뒤집으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이야기가 될 거야. 그래서 스무스하게 요 두 개만 확인을 해보셔도 충분하게 다 이야기가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대칭에 대한 성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각과 이 각이 사실은 동일한 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이야기로 여기서 봤을 때 요 각과 그 다음에 요 각이 동일한 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어떤 관계를 잡아야 될까 하는데, 여기서 각은 분명 얘를 내가 일반화시킨 각을 생각하면 일반 각은 요 각에 대해서 360도가 몇 번 더해졌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얘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게 있죠. 딱 봐도 느낌 뭐죠? 얘를 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스무스하게 90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베타랑 알파를 더했다고 치면 얘 두 개를 더했다고 치면 360도 더하기 90도. 여기에는 뭐 정수겠죠, 정확하게.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각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와, 이건 되게 어려워 보여. 근데 봐봐. 여기서부터 이까지 각을 봐봐. 이렇게 된 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 거거든요.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까지 떨어진 각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각 있죠? 이렇게 커팅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요 커팅해서 여기 부분 있지? 여기 부분 하나 체크를 해놓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각을 봤을 때, 밑에 있는 각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갔을 때, 요렇게 커팅을 살짝 해서요. 여기 부분만 볼 거야. 여기하고 이게 1번 각의 위치고 여기 2번 각의 위치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은 360도지. 즉, 그러고 남는 거 봐봐. 요거랑 요것만 딱 남잖아. 근데 얘가 이거의 가격 크기가 여기 가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더해진다고 치면서 분명히 360도가 한 바퀴 더 밀리게 될 거지만 해봤자 남는 각은 90도가 남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똑같은 과정에서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꼭 학교쌤 이렇게 되면 꼭 맨 마지막 거에 들어가. 너무 싫어요, 그게. 두 동경이.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에서 대칭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네요. 이렇다 생각하시고요. y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그려야 되죠. 대충 이렇게 그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케이스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잡을까? 이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하나 잡았다 치고 그럼 거기서 대칭되게 이렇게 하나 넣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45도 하나 잡아서 됐지? 이렇게 잡았다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대충 여기 하나 넣었다 생각하시면 이번에는 여기 넣었다 생각하고 갈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야기를 해볼게. 대칭되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나는 요 각과 요 각이 동일한 각이라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y는 x에서 각을 볼게요. 보시면 얘는 어떤 각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노란 색깔 각의 얘 각일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조금 불편하니까 좀 끊어놓고 얘기할 거야. 약간 이렇게 잘라놓고 얘기할게요. 잘라놓고 생각하면 여기 요 꼭다리가 여기로 당겨지면 이렇게 살짝 메꿔지잖아. 맞지? 그러면 뭐야? 더하기를 한다는 관점을 봤을 때 90도가 두 개 있고요. 요거 두 개라서 90도니까 총 90도가 세 개 있죠. 그래서 270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형태일 때는 두 개를 더할 때 그 형태가 360에 대해서 곱하기 정수의 더하기 270도 형태로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요거 한번 더 할 거라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각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를 겁니다. 여기서는 잘라요. 약간. 맞지? 여기 잘라서요. 해봤자 요 각을 여기다 갖다 붙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각은 분명히 180도였을 거고 여기가 90도 될 거니까 해봤자 똑같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동경의 위치를 먼저 배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호도법을 먼저 정의해서 배우기도 하는데 호도법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있어요. 저희가 원래 각을 진짜 측정하잖아요. 각의 회전하는 그 반경을 측정해서 그거의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셔서
도로 좀 표시하는 편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도법은 단순히 생각하시면 살짝 그런 느낌. 솔직히 이게 정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호의 길이로 각을 측정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정의하는 관점이 도시랑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저희가 호도법은 그냥 약간 암기형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도법은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뭐 반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반지름 R과 여기는 이거 길이 있죠. 요거의 길이가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오케이? 그때 요 하나의 각을 우리는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하게 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각으로 정의해서 나타내는 각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300수 밖에 돌려야 되거든요. 오케이? 300수 돌려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원주율 배웠잖아요, 옛날에. 맞지? 원주율 갖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서 딱히 막 제가 막 디테일한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한 바퀴 돌리면은 여기 몇이죠? 그 3.14로 계산하셨다고 치면은 그게 2파이 R이라 말하죠. 이건 배웠죠? 중학교 때. 맞지? 그래서 그 여기가 아까 봐봐, 이게 R인데 그게 한 바퀴 돌릴 때 2파이 R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돌리는 각이 몇이다? 2파이 라디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만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딱 이 정도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이 값과, 맞지? 뭐와 같다? 360도가 서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어렵지 않지?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신다면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봐봐. 지금 내가 단위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위에 대한 표현을 좀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봐봐. 여기서는 내가 여기 괄호를 쳐놨고요. 얘는 도시를 적어놨죠. 맞지? 저희가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에서 뒤에 각을 적을 거야. 각을 적을 건데, 각에서 보시면요, 사인 30도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면, 맞지? 정확하게 얘는 30도에 대해서 사인 값을 구하라는 소리가 맞아요. 하지만 사인 30이라고 되어 있잖아? 요거는 라디안이에요. 도가 아닙니다.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위할 때 우리가 각을 표시할 때요, 각 도 같은 경우는요, 맞죠? 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단위를 책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가 안 적혀 있는 모든 각에 대한 표현은 라디안을 기초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제일 처음에 헷갈리는 게 이거거든요. 문제에서 이거 나올 거예요.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 요거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나중에 되면은.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치는 좀 이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오케이?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특수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 1도, 2도, 3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인 1도 내가 어떻게 알아? 코사인 1도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게 그래프를 이용하면 풀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아마 중학생도 했을걸? 안 했나? 비슷하게 했었어요. 중학생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저희가 볼게요. 얘네 두 개에서 각을 변환시키는 걸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라디안과 그 다음에 도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보시면은 2파이가 360도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기호는 얘가 진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 제가 쓰는 기호는요, 솔직히 말해서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불편할 뿐이에요. 모든 애들이 이렇게 통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게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봐. 360도하고 두 번째 다른 게 뭐야? 180도죠?
그래서 파이가 180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180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동경도 가능하면은 파이로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절반 2분의 파이, 요 분이 90도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볼 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준으로 나눌게요. 그 60도, 그 다음에 저희가 45도,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 맞지? 그 다음에 0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즘까지 갖다 줄게요. 60도 같은 경우는 여기를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맞지? 3으로 나누는 거서 저는 이렇게 외우는 편이에요. 3분의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왜냐면 이게 30도하고 60도의 역순의 관계야. 왜냐면 이게 3으로 하면 이게 60이고요. 맞지? 6으로 하면 30이잖아. 그래서 정확히 역순으로 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 30도니까 6으로 나눠도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5도는 얘를 4로 나누기만 하면 돼. 그러면 45도 나와서 얘는 4분의 파이. 요 세 개,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수비례들 있죠. 얘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문제에서 많이 나온 애들에서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질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익혀두는 거를 꾸준히 하시고요. 도로 쓰는 연습하지 마세요. 늦더라도요, 얘로 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오면은 바꾸는 과정 몇 번 해.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바꾸는 과정을 하면서 익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720도라는 애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해봤자 비례식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180도 곱하기 파이로 해서 그냥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얘를 곱하시면, 이건 값이 동일한 값이지? 근데 단위를 변환시켜서 얘가 이제 그러면 라디안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도는 단위가 날아갈 거고, 여기서 라디안의 각도로만 남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계산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라디안이라는 거를 도로 바꿀 때는 뒤집어서 곱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 호도법 가지고 제일 장난치는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전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요거 이야기 했었잖아요, 내가. 맞지? 요거 한 번만 대충 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요거가 무슨 말이 없는지 저는 못 풀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건 그려봤어. 이거 90도예요. 90도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적 있어. 비슷하게. 어떻게 봤냐면 1이라 하셨고요. 맞지? 그 다음에 사인은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약간 떨어진다라고 배웠고요. 일단 외웠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여기서 분명히 1이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여기가 만나는 여기 부분이 4분의 파, 여기가 45도거든요? 근데 탄젠트는 이 45도에서 1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배워요, 애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여기가 되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봐봐. 이게 지금 라디안이잖아. 그럼 여기에 1을 체크해야 돼요. 근데 보면 파이가 3.135씩이지. 그럼 얘는 0점 몇이 맞아요. 얘는 몇이에요? 1점 몇이죠. 맞지? 그래서 라디안 1은 여기 있다라고 해서.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웠을 때 그 라디안이라 배운 게 아니라 23점 몇 도, 이게 67도 막 이런 식으로 배운 거야. 거기 위치가 여기쯤에 있어서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그 문제를 이제 각도에서 라디안 갖고 이야기하는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되면 이 그래프도 정확하게 다 그리는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라디안 갖고 이야기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부처금밖에 없어요. 원래 아마 거책에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거 막 있을 거예요. 라디안을 하는 것 자체가 길이가 아무리 반지름이 아무리 커지든 작아지든 간에 각은 동일하다는 관점에서부터 정의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냐면은 그 이야기일 거예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인 걸로 아마 설명할 거예요. 그게 원주율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되는 것은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까지 설명되면 오늘 하루만에 설명 다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채꼴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외워야 될 게. 여기가 R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라디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각은 라디안 각도예요. 도시 아니에요. 라디안 각도예요. 라디안 각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 L이라고 하는 애는요. 오케이? L은 아까 1라디안일 때 R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다? 세타까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L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R에서 그냥 세타만큼 꼽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정의가 1라디안일 때 R이 나왔어. 근데 여기가 세타만큼 늘어났잖아. 맞지? 세타만큼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다? R 세타로 변하겠죠. 그렇지? 그 차이라 생각하시면 그만큼 늘어날 거니까, 그만큼 더해질 거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는 S는 2분의 1 RL이라고 말하거든요. 요게 아마 이거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를 미세하게 쪼개서요.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아마 뭐더라? 이렇게 뒤집어 세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세워나가게 되면은 여기가 하나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번 배우게 될 건데, 거기서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하면 이 L의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 뒤집어서 이렇게 세웠다 치고 하나 이렇게 뒤집어다 치면은 절반 쓰게 되는 케이스로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솔직히 수식을 증명하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아마 교과상에서는 아마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 L, 요거 두 개를 더해야 L이야. 한 바퀴 다 돌리는 L이라 생각하시면 돼서 거기서 요만큼에서 만들어진 거랑 여기가 R이라 정의돼서 이 넓이가 얘랑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근데 L이라고 하는 애가 R이라서 얘를 2분의 1 R 제곱 세타다라고 말을 하게 될까? 이거 근데 중학생 때 배웠죠? 중학생 때 아마 이거 배웠을 거예요. 제가 하기로. 오케이? 그래서 요까지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가게 된 이야기예요. 요까지가. 이제 가게 된 이야기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거는 사인 법칙하고 사인하고 코사인에서 이제 정의를 해 나갈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각비가요, 아마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인데, 그걸 좀 더 진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삼각비를 활용을 하긴 할 거지만, 삼각함수는 정의 자체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삼각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동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반지름의 R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걸 단위원이라고 말할 건데, 반지름 1원을 단위원이라고 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냥 어떤 반지름 R에서 만들어진 어떤 원이 동경의 좌치 형태가 있을 겁니다. 여기 됐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동경을 그릴 거예요. 여기를 시초선을 기점으로 해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막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경이 회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동경의 끝점에 있는 좌표 있죠, 여기. 끝점의 좌표를 x, y라고 여기서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이거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초선을 기초로 여기 각을 내가 세타라고 정의한다고 하면은 이거가 되시겠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각 세타에 대해서 x하고 y는 고유의 값을 딱 하나씩 가지죠. 맞지? 사실은 그건 있어요. 이게 한 바퀴 돌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긴 해. 하지만 한 바퀴 돌기 전 정확해서 0도에서부터 360도라는 그 범위 안에서는요, x 값을 딱 하나 돼서 y 값이 딱 하나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되죠. 반대로 근데 생각해보면 y 값에 대해서 x 값은 두 개가 나올 수는 있어. y가 이렇게 꺼졌을 때 만족하는 각이 요렇게 하나 두 개가 존재하잖아, x 값이.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이 동경을 움직였을 때 x 값에 대해서 y 값은 딱 하나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세타도 딱 하나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각에 대해서 x하고 y가 딱 하나씩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수를 이 각에 대한 변수로 잡아서, 맞습니까? 그 각이라는 변수로 x하고 y를 하나씩 정의하게 되는 게 우리는 사인, 내가 글을 보고 있는데 글이 안 떠오르, 말이 안 읽어졌어요.
삼각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그걸 정의할 거냐? 이렇게 정의하게 될 겁니다. 아까 세타에 대해서 x하고 y가 하나씩 정의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하게 될 거예요. sin 세타라고 하는 애를 나타낼 건데, 오케이? 요게 어떻게 말하면 sin 세타라고 하는 바가 이거거든요. 이 세타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맞지? 그 비율이 고유의 값을 가진 형태를 가져서 얘는 정의 자체가 이거예요. 그 동경의 끝좌표를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습니까? 그 좌표에 대해서 하나씩 결정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이 무조건 양수값만 계산했잖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수값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 r분의 동경의 길이분의 그거에 y 좌표로 정의하는 게 삼각함수에서 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높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동경의 끝 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가 달라요. 그냥 단순하게 삼각형의 비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거의 확장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애가 있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는 반지름 r분의 x 좌표로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라고 하는 애입니다.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동경의 끝좌표에 x좌표하고 y좌표를 정의해서 x분의 y로 정의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게 필요 있어요. 요 관계식에 의해서요. 요거는 우리가 어떤 원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가질 때 그 점을 세타라는 거하고 정의할 때 진짜 많이 쓰는 거라서 얘는 익혀두셔야 돼요. 반드시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익혀두면 좋겠는 게 y라고 하면은 r sin 세타가 되는 수 있죠. r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로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코사인이라는 게 x좌표와 관련이 있고 사인이라는 것 자체가 y좌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x, y라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가 세타라는 변수로 표현할 때는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요. r이라는 반지름 r 무조건 동경 생각해야 돼요. r에 대해서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하게 되고요. 여기가 r 사인 세타라고 정의해서 푸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쓰게 되는 거라 지금부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나중에 돼서요. 이거는 번외예요. 번외긴 한데 나중에 저기 미적을 들어가잖아요. 미적을 들어가면은 사인 함수의 역수인 함수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인 분해, 요거는 일단 익혀놔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뭐라 하면은, 코시컨트 세타라고 해서 역수 함수거든요. 이거 나중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좀 익혀만 두세요. 하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시컨트 세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넌 안 하는구나. 눈이 푸져졌어요. 난 안 해도 되겠구나 하면. 근데 이거에 대한 얘가 익숙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까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미적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인 지금 말하는 모든 공식들은요, 싹 다 암기를 해놓고 있어야 저희가 인생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난 이거 가지고 삼각함수의 관계를 정해요.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삼각함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시간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삼각함수의 관계는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관점이 이거예요. 얘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탄젠트 세타라고 되는 애는 이거분의 이거죠? 맞지? 그건 우리가 중학교 배웠을 거예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애가 아무리 봐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정해야 된다 라는 관점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만능의 공식 하나 있어요. 뭐 있죠, 민지야? 관계에서
요거 배우고 나서 중학교 때 하나 더 배우는 게 있어요. 그 제곱 갖고 이야기하는 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왜 안 배웠습니까?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두 개는 거의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증명이 쉽거든요. 아까 여기가 이렇게 나타냈었잖아. 맞지?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거의 길이는 뭔지 몰라도 여기가 절대값이면 무조건 맞아요. 절대값이면 무조건 맞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요거의 길이 같은 경우는 아래 사인 세타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r 제곱의 코사인의 제곱에 더하기 r 제곱의 사인의 제곱, 피타고라스 쓰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정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r 제곱 나눠버리면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 나와서 만능의 공식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를 우리는 진화시키는 두 과정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파란 색깔 왜 적어놨을까 생각해요. 진짜 이건 만능의 공식이에요. 진짜 만능의 공식이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기를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외우세요. 제발 외우세요. 첫 번째는 1이죠. 두 번째, 탄젠트 제곱분의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여러분들 방식으로는 여기 나온 게 맞을 건데 얘가 사실은 시컨트 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원래에서는. 그래서 미적분에서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을 얘를 뭐라 하냐? 시컨트 제곱 세타를 해서 얘를 알고 있어야 우리는 적분을 시킬 수 있어요. 미적에서.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 겁니다. 두 번째. 미적 가서 이거 또 설명해요. 억울합니다. 여기가 사인 제곱이 이제 나왔다 치면 여기가 탄젠트 역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오시고요. 여기는 더하기 1 나오고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잡죠. 코탄젠트의 제곱의 세타에 더하기 1은 코시컨트 세타 제곱 세타, 약간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긴 한데, 오케이? 변형시킨다는 차이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코사인 제곱을 나누냐? 사인 제곱을 나누면서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익혀 두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가지고 식을 변형해서 간단하게 사인, 코사인의 식을 정리하시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할 줄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힘들 거예요, 조금 많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 관계까지가 끝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뒤에가 그걸걸요? 그 각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서, 그렇지 않나? 맞죠? 아, 얼사탕코를 내가 정리 안 했구나. 5분 남았다. 그리고 내가 딱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오케이? 어떻게 할까 하면은, 저희가 그 삼각함수에 부호가 있어요.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한 생각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어떤 느낌이면은, 저희가 동경이 하나 있습니다. 각도를 움직일 거예요. 어떤 동경에 맞춰서 각도가 변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사인 세타가 r분의 y라고 했고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r분의 x라고 했고, 탄젠트라고 하는 애가 x분의 y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x좌표하고 y좌표의 변하고 r은 똑같이 양수값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는요, x하고 y가 둘 다 양수값을 가진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음수가 되고 y가 양수가 되는 세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x도 음수고 y도 음수인 케이스가 될 거고요. 얘는 x는 양수가 되고 y가 음수가 되는 이 케이스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니까 됐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잘 봐. 여기서 양수니까 여기서는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 싹 다 양수예요.
1사분면에서는. 맞지? 근데 2사분면에서 생각을 해보죠. y는 양수예요. 그러면 사인은 양수가 맞는데 x가 음수니까 코사인은 음수고요. x, y가 하나씩 곱해진 탄젠트 또한 음수가 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x, y가 둘 다 음수야. 그러면 얘네 둘 다 음수라는 거고 얘 혼자 양수가 되니까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여기서는 코사인만 양수겠죠? 그래서 이게 세 개 다 양수라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막 이상한 소 되게 많아요. 올사탄코라고 하기도 하고. 맞나? 여기 1사분면서 차례 또 읽어서 맨날 어떤 애가 뭐 얼싸안코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뭐더라? 얼싸안코? 뭐였지? 막 이렇게 막 읽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가 어울이에요. 금설이거든요. 세 개 다 플러스고요. 이거는 우리가 각변 했을 때 진짜 쓰는 거서 진짜 외워야 돼요. 제발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암기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수식을 변형시키는 이야기를 아마 하긴 할 건데,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